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친미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는 모습인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별명 남미의 트럼프다라고 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과 좀 성향이 비슷한가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손님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터키, 사우디 같은 데가 옛날 같지 않게 고분고분하지 않은데 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주 자기가 나는 트럼프를 그대로 베낀다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트럼프에게 아베 총리가 넘버 2 정도 된다면은 네. 보우소나루는 넘버 3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면 내가 돕겠다. 아하. 지금 아시다시피 나토는 트럼프가 조금 마땅치 않게 여겨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남미 회원국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공식적인 동맹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모든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브라질은 그래도 우리 군대, 우리 영토에 미군이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또 견제를 한 모양입니다. 네, 이런 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브라질 대통령이 방미 중에 브라질 당국이 미국 관광객 비자를 면제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외교적 관례를 깨는 건가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에 대해서 오는 6월부터 90일까지 비자 없이 이제 브라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들리는 얘기는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발표한 당일에 미국 국무부에서 브라질이 범죄가 많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더라도 범죄 현장에 가지 말라. 오히려 좀 죄를 뿌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 중에 하나가 CIA를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여긴 왜 갔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가가지고선 그 나라 정보기관을 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조용히 갔는데 세 번째 아들이 지금 하원 의장인데 이제 수행단 일원으로 같이 가 있습니다. 이제 트윗을 올려서 아버지가 CIA에 갔다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좀 다르다 하면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볼턴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이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 얼마 전에 좀 들어본 기억이 나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공감 얘기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렇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나는 미국을 흠모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것 때문인지 미국이 또 브라질 OECD 가입을 돕겠다. 이런 도움까지 요청하고 나섰다고요? 이번 방문 전에 외신들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약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자들 앞에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려면 우리가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금 중남미 국가가 세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1994년에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다음에 칠레, 콜롬비아 세 국가가 묘하게 다 멕시코가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다 우파 국가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아주 적극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브라질과 미국의 여러 가지 협력, 특히 이제 보잉과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의 합작사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화웨이 장비를 놓고는 또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보잉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항공기 추락사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런데 작년 말에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라는 항공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 bombardier 회사하고 세계 그러니까 에어버스, 보잉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 4위를 다퉈왔는데요. 네. 작년 말에 보잉하고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자기들이 상용기 부분을 보잉에 파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80% 보잉이 지분을 갖고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변함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경우는 지금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 화웨이 장비 쓰지 못하게 계속 동맹국들을 압박하는데 그렇죠. 브라질 내에서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 약간 좀 티격태격하는데 브라질 쪽 사람들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하는데 우리 거기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런 속내를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렇게 브라질의 친미 행보를 계속하자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요? 불편하죠.
2009년부터 중국이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연합보다도 더 많은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브라질이 중국에 대해서 27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고무신을 좀 거꾸로 신으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죠. 중국 언론이나 중국 그 사회과학원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 앞으로 관계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중남미에서 워낙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 중국은 불만스러운데 브라질 내에서도 약간의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까? 브라질 내에도 지금 보면은 경제장관은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자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외교장관은 중국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얼마 전에 그 외교부 무슨 모임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유럽 연합 이런 쪽하고 가까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교역이 많아진 그때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침체에 빠졌다. 우리가 뭘 얻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브라질 내에서도 중국을 그렇게 쉽게 보지는 말자 하는데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 중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한판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경제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방미 와중에 또 브라질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당일에 브라질 증시가 처음으로 10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그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집권하면서 큰 그 경제 공약의 하나가 국영기업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공항 12곳을 민영화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사실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브라질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브라질 경제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연금 개혁도 해야 하고 그 지금 뭐 해서 IMF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증시는 이제 해서 축포를 쐈는데 네.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